김건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이 단 한 번도 압색하지 않은. 왜? 내 마누라기 때문에. 사실은 나보다 더 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관련해서 압색 한번 들어왔다면 윤석열 밥도 못 얻어먹고, 아니 밥은 윤석열이 직접 한다 그랬지. 집에 못 들어가고 관져서 잘 수밖에 없는 그 김건희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김건희를 지도한 전성규 지도교수잖아요. 논문 지도교수. 이 사람도 표절했어. 아주 표절이 아주 얘네들은 표절이 일상화돼 있구나. 에? 드디어 모든 게 설명이 되네요. 예. 자기가 해본 거라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이거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이래버리니까 표절이 문제라는 걸 미처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도 교수 자리 그런 식으로 간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실하게 드는 상관이죠. 아이 뭐 요즘엔 누가 논문 씁니까? 베끼면 되지. 지금 말지. 그런 마인드 있어. 참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한 10년 후에 이 정도로 논문 표절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도교수가요. 진짜로 표절하는 방법을 지도해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표절을 지도해. 정말 훌륭하게 지도 편달을 하셨네요. 그리고 멤버 유지 논문이 우리는 그 멤버 유지 논문은 멤버 유지 한글을 그대로 써버린 이게 화제가 됐지만 알고 봤더니 중앙대 김필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박사 논문을 베낀 거야.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네. 왜 갑자기 기분이 나쁘지? 변호사 김필승. 근데 이렇게 다 나오니까 지금 이때도 이 김필승 씨는 사실 스포츠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본인 논문이 이렇게 당했다, 표절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아니 분야가 전혀 다른데 그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왜 저 골프장 관련한 자료를 엉뚱한 데다가 갖다 붙이면서 네. 글자만 바꾸고 숫자는 그대로 썼잖아요. 김건희 놀라운데? 그거죠.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그냥 베끼는 중간에 짜깁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멤버 유지 논문이래요. 근데 제가 자료조사하다가 찾았었던 건데 예전에 한번 김건희가 같이 이 교수랑 썼다고 했었던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근데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예스24에 2007년 당시에 서평이 하나 있더라고. 서평이 딱 하나 달려 있는데 그 서평이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번역으로 독자들을 혼란시키는 예가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 오차와 탈자는 말할 나위도 없고 가장 심한 경우는 본문 중간에 영어키를 누르고 한글을 타이핑한 부분이 그냥 실려 있었다는 것이다. 대체 편집부는 존재나 하는 출판사인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논문이 왜 그따위로 나왔는데도 거르지 못했구나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문들 대부분 그 99%의 분들은 피와 땀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조작인 거잖아요. 김건희 논문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더 엄청난 게 지금 뒤에 있지. 주가 조작. 압색 한 번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더 골 때리는 거예요. 경찰이 김건희 허위 경력 조사를 하면서 엉뚱한 참고인을 조사해가지고 불송치를 했어요. 나 이제 뭐 하냐 니들 진짜. 이거는 진짜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당시 않습니까? 채용 담당자가 아닌 현 담당자 불러조사하고 혐의 없네? 이거는 불송치를 하려고 목적을 이제 있으니까 엄한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엄한 사람 불러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채용 담당자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해서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현 담당자를 불렀다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10여 년 전에 담당자를 못 찾았으면 그 담당자가 아닌 없거나 그러면은 그 담당자 아닌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관련인을. 근데 현재의 담당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죠. 이거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모르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구나. 불송치. 이거는 불송치 하려고 현재 담당자를 불렀다라고밖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 채용에 방해가 있었느냐, 방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다. 이 답을 원한 거죠.
채용에 있어서 채용 업무에 어떤 지장도 없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결론을 내는 건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한 명만 있었을까요? 다 직원 채용이라는 게 인사과 직원 한 명이 모든 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경찰의 이 조사가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그렇죠. 어. 거의 요식행위에 가깝거나 변호사가 나였나? 어.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대 입장에서 우리는 업무 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 하다 보니까 현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우린 담당 조사한 거야? 알고 봤더니 현 담당자고 당시 담당자도 아니고 야 그래놓고 경찰이 압색은 아까 224곳 224대 빵! 아 1이라고 할 뻔했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나 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던 거고요. 그래놓고 민주당 당사를 압색을 해? 225 만들려고. 진짜 225 됐네. 좀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을까?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정봉주 의원 보고 계십니다. 정봉주 TV로 가세요. 정봉주 TV 방송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어제 와가지고 왜 그 얘기 그거 안 해줬냐고 막. 지난주에는 근데 6시에 서운했어.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다른 화요일 날, 거예요? 화요일 날. 아, 이번 주 화요일 날. 와, 이 방송 끝나면 모자를 이제 떠고 지금. 정봉주 TV로 가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김건희 관련된 거. 지금 김건희 입주 하나 안 하나 막 하면서 언론 보도들이 손 없는 날 입주할 거다. 손 없는 날 24일 관저 입주 가능성.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24일. 지금 오늘이 20일인가요? 21일 21일인가요? 그럼 손 없는 날이 지금 월요일인가요? 대략 그런 것 같은데. 네. 월요일 날 이사 갈 거다 하니까 대통령실이 불쾌하다 이거죠. 그치. 자기들은 높으신 법사님께서 지정한 날에 갔지. 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진 않을, 니들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 아니 처음에 이게 조중동의 유력한 일간지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손 없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이거를 내비셜로 쓰지는 않았을 건 아니에요. 물론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진짜로 손 없는 날을 이렇게 보도 헤드라인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이 부상당해가지고 못 나오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어째야 돼? 웃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오히려 화제 돌리기입니다.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이 무속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김건희가 쓰고 있는 국민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덮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국민들 상당수는 나도 점을 보는데 저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거나 단순하게 손 없는 날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이 지시해서 그것이 뭐 영국 여왕 조문을 안 한다든지 이 방식의 비판 지점 하나 하고 관저에 들어가서 지금 수십억 쓰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교통 불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통 불편보다 더 중요한 게 고칠 게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입주를 10월 말이 되도록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체 거기서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근데 윤석열이 저번에 보안 문제 뭐 안전 문제인가 뭐가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이 실치는 게 뭐냐면 남산타워에서 여기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걸 골랐어? 그러면 거기다가 남산타워에서 안 보이게끔 어마어마한 담장을 쏴야 되겠네? 담작 싸 괜찮다 그거. 대통령실의 실드가 그거예요. 관저가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 뒷산을 왜 개방을 안 했는데 청와대 뒷산에서 관저나 청와대 자체가 그대로 내려다 보이면 보안에 안전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 위협이 해당되지 않는 공간은 문재인 대통령 때 싹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입주 어쩌고저쩌고 막 손 없는 날 이거는 윤석열한테 타격이 안 돼요. 국민들 뭐 자기들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사 안 가나? 문제는 막 50억 넘게 관저 인테리어에만 쓰고 있는 비용에 대한 불편함과
무단으로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1조 이상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에 대한 비판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13일의 금요일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13일의 금요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유명한 애가 그 미드웨이 해전 때 미군의 주력 항공모함의 엔터프라이즈가 배 번호가 13이었어요. 근데 작전이 예정된 날도 13일의 금요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 해병들이 그걸 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불길하다고. 재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지휘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3번을 바꿔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손 없는 날 믿어서 13이라는 숫자가 재수없다라고 믿어서 아니에요. 13일에 금요일 효과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잘못된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어요. 잘못된 일은 수정해서 고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면요. 뭔가 잘못됐다는 원인을 찾지 않아요. 아, 13일에 금요일이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쉽게 말해서 인과관계 파악을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누구나 다, 야, 그날 좀 재수없어. 나 그날 징크스 있어. 뭐, 그날 날이 좋지 않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적기관이 그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현명한 판단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과 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공과 과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엔 동일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야, 그날이 손 있는 날이었대. 야, 그때 그 밑에 수맥이 흐르고 있었대. 땅 파고 있었대.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판단에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국가 단위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게 손이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 누가 손이 있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문제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된 것과 잘되지 않은 것을 복귀하고 그 복귀 과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 인과관계를 수정해내거나 혹은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지장을 줘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야 내가 그날 손바닥에 왕자 쓰고 갔잖아. 그래서 선거 이긴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면 그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 그 국가가. 단지 누가 미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누가 야 우리도 이사 가기 전에 손 있는 날 비 오는 날 이런 거 챙기지 않냐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미로만 바라보는 상당히 말초적인 시각인 거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대통령이란 자가 막 그런 거 막 무서워하는 것 같고 지금 손 없는 날 이야기가 지금 벌써 3개월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손 없는 날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범국가적인 문제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5월 말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고칠 게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미 그 관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조 이상 들여가지고 계속 리모델링을 해왔던 거예요. 10억. 10조라고 그랬나요? 네. 네, 간이 부었군요. 1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고칠 게 없어 들어간다고 해놓고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죠. 알고 봤더니 고칠 게 많더라. 그래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야.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뭐 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아니 뭐 구중궁궐이라서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더니 지금 구중궁궐이 아니라 네. 백중 백골을 만들어 놓고도 안 들어가는. 남산에서 안 보이게 다 높게 그러니까 설치해가지고 그게 구중궁궐이지. 안에다 넣어놓고 위리안치 딱 시켜버리게. 자, 정봉주 의원이 이제 안 끝낸다고 화를 내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22일. 시청역 7번 출구. 내일입니다. 그냥 2호선 타고 오셔갖고 또는 1호선 타고 오셔갖고요. 거기 나가시기만 하면 바로 있어요. 바로. 7번 출구로. 다 모이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나오세요. 시민의 일원으로 나오시면 되잖아요. 네. 다 나오셔가지고 숫자 머리 하나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대통령실까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던데 반정부 집회 인정할게. 그 정부가 정부 같아야지 친정부 집회를 하지. 이연병들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정부라고 친정부라고 뭔 상관이야. 자유가 있다며. 그리고요. 자유. 그리고 11월 5일 날은 중고등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하게 광화문역 4번 출구에서. 원래 중고등학생들 나서면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저 광우병 소고기 집회나 박근혜 탄핵 집회도 중고등학생들이 나오면서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11월 5일 날입니다. 그럼 뭐 그건 여러분들 관계 없으니까 나가서 좀 도와주시면 되고 일단 응원 많이 해주세요. 22일 날 집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실 걸 믿습니다. 방송 마치고요. 지금 현재 정봉주 TV로 가시면은 방송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봉주 TV 들으시면서 또 여의도 당사 앞으로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또 모여주시고요. 내일이 큰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압수수색이 그 검찰이 10시 40분쯤에 퇴거를 함으로써 좀 조용히 끝난 게 있어서 오늘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봉주 TV 지금 방송 시작했는데 넘어가셔가지고 새날에서 왔어요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배신이야. 채팅창, 댓글창, 링크까지 제가 하나 드릴까요?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차라리. 요거를 보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날에서 뵀어요 하고 난 다음에 악플다가. 제가 올릴게요. 채팅창에 그 정봉집이 그거 음악 나가실 때 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집회 나가셔도 되고요. 집회 나가셔도 새날에서 왔다고 하세요. 자, 저도 이제 밥 먹고 여기도 한번 가보랍니다. 자, 이거 공지로 걸어주셔야지. 넘어가 버렸잖아. 네. 올라가겠습니다. 새날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에서 만나요. 예.